뚜벅뚜벅 남구 문화배 특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골목 대장 최윤식 소장님과 안녕하세요. 이희걸 선배님을 모시고 남구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한번 더 잡으세요. 네. 네, 그 남구의 문화시설인 그 부산시립박물관과 이제 문화회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산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건립에 참여하셨던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 네. 그분의 이제 기록해놓은 기록이 있는데, 이제 부산에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부산 직할시가 되면서 부산을 좀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들을 그 부산에 있는 지역 상공인들, 그다음에 문화계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을 다 한테 엮어서 설득해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네.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은 전부 국립박물관이에요. 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경주국립박물관, 네네. 뭐 부여에 있는 부여국립박물관, 진주에도 진주국립박물관인데 부산만 시립박물관. 시립박물관 지금까지. 네. 근데 그 이후에 부산 시립박물관 이후에 몇 군데 다른 데서 이제 시립박물관, 서울도 시립박물관이 생겼는데, 네. 부산은 이 탄생부터 네. 관주도 보통은 이제 이런 일들이 관에서 공무원에 의해서 주도하는데, 이게 시민하고 경제인, 문화계 전체가 다 만나가지고 시립박물관을 만들자. 그 뜻을 모아가지고 시립박물관을 만들고, 이게 네. 이제 그 수장해야 될 문화재들도 네. 시 예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재계분들께서 네. 가지고 계신 것들 과감하게 기증도 하시고, 네네. 또 사는데 도와도 주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부산시립박물관이 됐대요. 그 아무래도 그 70년대 이게 건립이 78년도인데 이때 시기를 상상을 해본다면 부산이 딱 전쟁 전후에 인구가 폭발했을 시기에 그 관에서 이 박물관을 짓기에는 참 환경이 안 좋았을 것 같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초로 시립박물관이 들어선 게 된 것도 참 대단한 그렇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분들이 지금보다 네. 오히려 더 문화를 중요시하게. 부산을- 네. 부산의 문화를 더 이게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네.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건축적으로는 가끔씩 공무원이 좋은 일도 한다 이런 말씀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집어서 말로 할. 그러니까 이어서 얘기를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문화회관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는 그런 내용보다는 건축적으로 이때 이제 그 둘 다 시립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아까 논했던 그 김중업 씨나 김수근 씨의 전통 논의에 이어서 이 당시 이제 한참 현상 설계들이 많이 이제 막 우리나라에 도입이 돼서 유행할 때인데, 그 당시도 굉장히 전통을 강조를 했죠. 특히나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어들이 비슷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첨화선, 그러니까 곡선을 못 살렸지만 네. 첨화에 대한 개념, 또 열주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포작, 공포에 대한 그 재해석, 이런 것들이 둘 다 문양에 대한 아자문이라든지 문살에 대한 적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통점이 많은 건물들입니다. 두 군데다. 그래서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괜히 비난만 한다면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현대에서 재해석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초년병 시절에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켰는데 저렇게 전통을 꼭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또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 그런 시도도 상당히 괜찮았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될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회관의 디테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밑에서부터 위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본 유엔공원 정문은 직설적으로 이렇게 원형을 써가지고 배울림을 표시했는데 여기는 약간 현대화해서 얼른 보시기엔 표시 안 나지만 여기에서 약간 위로 가면서 민흘림이 배흘림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저 위에 주도 부분에 공포 포작을 딴 형상이라든지 격자로 된 저 부분은 우물천정을 형상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여기 검은 부분은 석가래의 선들을 표시하지 않나 뭐 상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진짜 유엔 정문에서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직선이 잘려서 되어 있으니까 더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이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립박물관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네. 그런 이제 부산의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고 부산의 자존심을 높이자. 근데 이제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좀 탄생되는 그 뒷스토리가 좀 달라요. 어떤 공연을 위해서 이 넓은 공간이 필요하냐가 아니고 네. 몇 명을 몇 명을 수용, 네. 그 수용 인원이 몇 명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있고 그다음 그보다 더 큰 대규모 그 공연 공간, 좋게 말하면 대규모 공연 공간,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약간 살짝 비틀면은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다중 집회 시설이 그러니까 이제 문화회관 같은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에 있는데 네. 그런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화회관 이름을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예 공모지침에 다목적이라는 말이 딱딱딱 들어가 붙어서 있어요.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네. 그뭐 지금 거리에 있는 유엔 평화기념관이랑 강제동원 역사관 아이고 요거 이야기 좀 더 하지. 길가봐 자른 거지. 아씨 그 저 언님이 뭐, 옛날에는 박물관하고 응? 문화회관하고 이렇게 도로로 잘려 있었어. 그 그러니까- 나중에 덮었지. 유엔 평화공원하고 네. 박물관하고 이렇게 한 영역 안에 있고 그렇죠. 그 사이에 도로가 있고 네. 당곡공원의 문화회관은 언덕 위에 있고 근데 어느 날 어느 공무원이 그걸 덮자 하더라. 그래서 덮었어. 네. 그래서 차는 밑으로 다니고 네. 그래서 문화회관과 박물관과 유엔묘지, 유엔공원이 하나의 공간으로 쫙. 이게 공무원이 이야기했다고? 그 공무원 발상이야. 아 공무원이 착한 자른 게 공무원이 하나 크네. 가끔 있다니까. 가끔 있는 오, 저는 그냥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원래부터 아이고, 나중에도 터널 된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위 네. 도로를 덮었어요. 근데 내가 도로를 덮은 그 중에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자기 편 든다고 또 수도 없이.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공무원이 착한 공무원도 가끔 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잘해. 점점 박수 할수록 그래요. 그 이제 과거의 이제 문화시설이라면 이제 남구에 최근에 두 개의 문화시설이 더 들어오게 돼요. 공모전을 통해서. 하나가 그 유엔 평화기념관이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인데 이 두 건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또박또박 건축 투어 남구 문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으로 자리를 옮겨서 건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요, 당곡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곡공원 봉우리를 중심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튀어나온 구조를 하고 있고, 이제 유엔평화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구조를 하고 있어서 건축 배치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 상반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글쎄 두 건물이 설계자가 다른 걸로 아는데
서로 협의된 사항인지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네, 확인은 안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건물에 볼 때 한 2가지 정도 의문점이 드는 게, 보통 우리가 저런 필로티 구조를 할 때는 좀 시원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보통 하는데, 이건 필로티 해놓고 옹벽이 꼭 차지하니까 그게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진입 동선이 여기는 거의 계단이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좀 찾기가 인지하기 힘들고, 전부 엘리베이터로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서 그런 2가지 부분이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네, 여기가 강제동원 역사관이다 보니까 이제 고난의 계단을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필로티 공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게 강제동원된 역사의 그 심정을 담아서 답답하고 이렇게 꽉 막힌 이런 심정을 느끼면서 전시관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아, 건축적 그런가요? 개념이 네.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난 좀 네.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단각공원의 봉우리 이게 지형이 아주 급경사 지형에다가 봉우리는 살려놓고 중간에 건축물을 안 치다 보니 이게 지형에 맞춘 건축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건물은 쑥 내려가야 되는데 좀 뭔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밑에 있는 옹벽은 그냥 깎아내고 건물을 위로 필로티 형식을 갖고 와가지고 건물 위로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동선이 아까 네. 진아 씨 말씀하신 대로 이쪽으로 고난의 계단을 거쳐서 지금 현재 3층 부분으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직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혹자는 그 단곡공원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 저 유엔로에서 이 강제동원관의 메스를 봤을 적에 그 강제동원을 가는 배를 형상화해서 메스를 띄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필로티로 띄워야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전망을 위해서라면 네. 이제 창문이 필요 없는 전시관 메스가 밑으로 내려오고 로비나 휴게실 이런 쪽 유리의 공간이 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글쎄 배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좀 각형이지 않지 않나 네, 그렇기도 하고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사실 이 역사관에 갔을 적에 저기 옥상에 가면은 그쵸. 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쪽 반대 방향으로는 막혀 있습니다. 네. 이쪽은 막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뷰를 내고자 했으면은 전체 건물에서 뷰를 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데, 좋은 자리인데, 그거를 너무 이게 건축적 개념, 그리고 그 강제동원된 그 역사의 심경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끝까지 막아버린 게 너무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뭐 건물의 그런 거 표현보다는 안에 내부에 네. 전시물이 정말 잘 네. 강제동원 되신 분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공간 배치 뭐 그런 거, 우리 건축물은 건축물이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건축에 너무 막 이렇게 네. 외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안에 내부에 있는 담긴 내용물이 훨씬 더 네, 중요한 담긴 내용물들도 가치도 있고 의미도 맞습니다. 있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드네요. 다 그 기증을 받아서 어. 기증을 받은 중요한 물품들이 많고, 특히 또 진혼의 달이라고 해서 네,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볼 만한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건물이 굉장히 인접에 위치해 있어요. 그 단곡공원에 딱 위치해 있고, 우리가 유엔 평화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정면에 이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인접한 시기에 인접한 장소에 이제 건립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 두 개가 사실 그렇게 부산 시민에게 사랑받는 건물이 되지 못했어요. 네. 이쁘잖아. 저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건축물에 대한 논의를 하기 이전에 네. 사실은 유엔 평화기념관이 유엔 공원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 있어야 접근성이나 연계성이 있는데 뜬금없이 산을 깎아가지고 뷰를 헤쳐가면서 이렇게 접근도 어려운 산 위에다가 올라간 입지성부터 문제고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이름이 길어서 입에 착착 안 감기는 국립일제강 내가 읽어볼게. 네. 기다려. 아씨 어려워. 국립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뭐 잘 안 되잖아. 역시. 아니지. 그러니까 끊어 읽어야 돼요. 국립 한번또 버벅거리잖아. 일제강제동원. 또 한 번 버벅거리잖아. 이거 어렵다니까. 하여튼간에 입에도 안 감기는 이런 긴 이름을 왜 이 산꼭대기에 있어야 되는지 일단 장소성부터가 나는 입지적인 문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게 아까 접근하기가 이야기대로 너무 힘들면서. 예. 유엔공원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뭐 제도적으로 대형 구조물이 그 안에는 지금 이제 그 유엔공원 관리하는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이 미치지 않는 동네예요. 시공 과정에서 나는 지나가면서 몇 번 봤는데 엄청난 토목량 뭐 거의 수십 메다 되는 공격 굴착 공사를 하고 있던데 도대체 뭘 짓나 생각을 했는데 특히나 기념관을 그렇게 뭐 우리 흔히 이 계획하면서 지형의 수능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스카이라인을 다 버려가면서 이렇게 깊은 쇠말뚝 박듯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야 하나 하는 뭐 그런 좀 반감이 있습니다 사실. 네. 네, 저는 그 이러한 건물이 나오게 된 게 그 사실 공모 지침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도 전시층을 하나를 다 못 채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건물을 지은 사무실은 지침서에 맞춰서 설계를 했을 텐데, 그리고 그 지침서는 이제 그 타당성 조사라는 앞에 단계를 거쳤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침에서 이 건물이 나오고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상 지어놓고 났는데 그건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건축 공모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그 강제동원 역사관에 일제 강제동원에 관한 어떤 스토리를 담을 건지 그 스토리텔링이 먼저 되고 네,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내고 네. 그걸 어떻게 담아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네. 먼저 논의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담는 기능에 가장 적합한 그릇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네. 이 두 개의 기념관, 역사관은 네. 보여주기 위한 게 조금 더 앞서지 않았나. 디자인 자체가 뭐 눈에 쏙 들어오게 좀 이쁘든지 조금 표현이고 나는 이 내용 중에 평화기념관의 전망대가 비둘기 날개를 형상화했다는 데 이르러서 실소로 금치 못하겠는데 아니 그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 비둘기가 왜 거기 있어야 되면 유엔 평화. 요새는 그 모든 작가를 건물에 변명하면 자기 자신의 뷰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뭐든지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건물만 갖고 논의를 하면 사실 논의할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건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남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구는 이제 우안부두가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마리나 비즈센터나 우안부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수소선박 R&D 플랫폼 센터처럼 그 4차 산업혁명에 그 필요한 이러한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부두의 컨테이너들이 나가고 새로운 4차 산업의 그 요소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있었던 부산 외국어대학교 우암동 부지도 여기에 근무할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이제 주거 단지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남구가 다시 이 항만에 의해서 변모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남구의 미래가 이게 순조롭게 바뀔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할까? 이제 남구가 일부가 네. 북항하고 연결돼가지고 네. 북항 2단계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북한 2단계 개발을 어떻게 방향을 할 거냐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일부는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우안부 해양 산업 클러스터까지 이제 가고, 이제 그 부산 외대부지도 지금 이제 당초에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걸로 하다가 부산시하고 LH가 네. 좀 이렇게 상업 개발보다는 공익이 우선하는 개발을 좀 하겠다.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 다음 단계 개발이 과연 이제 지금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이거에서 도시 재생 쪽으로 조금 더 가고, 네. 이제 북한 재개발하고 그다음에 외대부지 도시 재생하고 이게 좀 연계가 된다 하면은 네. 지금까지 개발보다는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뭐 어차피 성향 자체가 네. 뭐 도심 재생이나 뭐 약간 레트로한 분위기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뭐 유행하는 유튜브들을 보면 옛날 시절 영상들이 떠오릅니다. 또 옛날 누군가가 찍어놓고 그걸 다시 올리고 하는 그 영상에 전부 다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거의 공통적인 얘기가 저 때는 참 경제적인 면에서는 못 살았어도 행복했지 하는 것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뭐 취향적인 향수로만 치부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만 똑똑해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들 자주 하긴 하는데, 우리 후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 것이며 현명할 것이라는 얘기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놔뒀으면 하는, 혹은 놔두는 게 안 되면 좀 천천히라도 진행을 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시술들을 되풀이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개발을 조금 템포를 늦추든지 좀 그냥 좀 두면 안 될까? 그 도심 재생을 하면서 뭐 흘린다고 또 아쉬워하는 면 또 한 군데, 또 한 군데는 지금 낙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낙후라는 게 뭐 진정한 낙후가 뭔지, 그러면 어떻게 개발을 해주면 거기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무슨 이름도 모를 이런 시설들이 과연 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는지 아니면 그게 불행이 될는지,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뚜벅뚜벅 건축 투어 하는 것도 지나간 과거도 짚고 현재도 짚고 이제 미래를 짚는 챕터로 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유춘수 씨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들이 과연 고향의 내과에 있는 그 빨랫돌만큼이나 유용할까, 이런 구절이 있는데 네. 저는 공감을 합니다. 내가 과연 해왔던 일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조그만 진정한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거기 굉장히 감명을 받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좋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시장은 창대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미약하지 네, 않아.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구의 현재와 과거, 미래까지 살펴봤는데요. 남구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